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컨디셔닝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멘탈 컨디셔닝은 2인 1조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상에 모여서 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죠. 사적 내용을 다루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래밍이 집단 상담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것도 온라인으로 총 5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저는 주로 참여자들의 행동을 들어보고 그에 따르는 운동 처방을 했습니다. 주로 운동 처방의 내용은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 10분이나 2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로 운동은 간단한 맨몸 운동으로 버피나 슬로우, 버피, 스쿼트나 푸시업 등의 집안에서도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신부는 30대 중반의 워킹맘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팀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자신의 행동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치게 산만하고 또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서 ADHD 검사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는 ADHD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더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의학적 이상이 없으니 회복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멘탈 컨디셔닝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남긴 후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멘탈 컨디셔닝 클래스. 정신없이 흘러간 1시간이었습니다. 제 부족한 부분 누구한테나 있는 거 아냐? 라고 치부하다가 그 증상이 병명이 있는 질환이라는 기사가 제가 멘탈 컨디셔닝을 받게 된 촉매제 역할을 했네요. 진지하게 생각할 내용의 기사는 아니었는데 고마운 계기가 되었어요. 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치고 싶은데 방법도 모르고 잘 안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자책과 자기 비하의 과정으로 가는 더 심각하고 싫은 순간이 오기에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풀어내보자 하여 용기를 내었던 결과 시작하자마자 1회차부터 저의 중요한 사고의 오류를 발견하였어요. 그걸 제 스스로 하는 말 중에 느끼도록 유도해주셔서 놀라웠습니다. 문제인식은 하나 정확한 원인 파악이 되고 안 되고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 같습니다. 혼자 해보려는 습성 때문에 가끔 힘에 부치는데 이번엔 지름길로 가니 너무 좋아요. 처방을 주셨는데 버리고 싶은 자아의 제어가 들어가는 것 같아 내일이 기대됩니다. 디지털 정신분석. 지난 일주일 동안 처방을 따르는데 그렇게 하기 싫던 화장실 청소가 주말에 쉽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그동안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 내 계획을 막고 있었나 싶었습니다. 이 외에도 마치 회사에 있을 때처럼 약간의 긍정적인 긴장이 주말 내내 잘 작용하여 미루던 일들을 쳐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여지껏 행동의 원인을 따져보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그것이 교정의 효과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쓸데없는 자기 합리화의 반복이었던 듯 싶네요. 선생님 말씀대로 알지만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관성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지키는 것으로써 더 누워있으려는 생각을 차단하니 그 다음 운동까지의 연결이 쉬웠습니다. 이걸 아침에 하니까 회사 가서도 잡념의 방해를 덜 받게 되었고요. 저는 평소에 1시간 일찍 출근을 해요. 보통 출근하면 웹서핑을 주로 했는데 오늘은 책을 펴고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추가된 처방을 적용하기 위해 집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찾아봐야겠어요. 시간을 늘리려다 부담스러워 이전까지 잘했던 10분마저 못했던 경험이 있는데 일단 기억이 나지만 안 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어디까지 치료될 수 있을까? 디지털 정신분석 연구. 오늘의 컨디셔닝은 나의 불안을 확인사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만든 앞뒤가 잘 맞는, 어쩌면 앞뒤를 잘 맞춰놓은 로직이 겁을 만들고 그걸 믿음으로써 그 겁을 깨는 동력을 못 만드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못 깨냐면 그걸 제가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겠죠. 저는 제가 갑자기 살이 찌고 못 빼게 된 병이 생기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반복하여 말하면서 원인과 결과가 다듬어져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의사가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면서 철통 같은 믿음이 생겼죠. 나 스스로 현재 아픈 상태를 납득할 원인이 있었어야 했고 체중 가지고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반격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는데 제가 찾아낸 로직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설명하려고 계속 이야기를 다듬어간 노력이 대단히 나를 옥죄었다는 것을 이번 컨디셔닝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닝 중에 또 소상히 설명하려던 것을 적극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하면 계속 못 벗어날 것 같아서요. 설명의 흐름이 매우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또 할 수 있도록 내 몸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건 아닐까?
설명의 끝은 재발의 우려로 마무리되니 이로 인해 더더욱 몸을 사리도록 했겠구나. 또한 위와 같이 생각해 버릇하니 재발은 체중 조절과 운동으로 극복해야 함을 알면서도 그 논리가 먹히지 않는 수준으로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이것이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몸을 사림으로써 불안을 해소하려는 행동에 찬성하고 있었던 것 같고 이번 회차 덕분에 제가 어렴풋이 무시했던 문제의 원인이 진짜 원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이 계속 안 되는 것은 원인 파악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제가 후배에게 자주 하는 잔소리인데 저도 못하고 있었네요. 내일부터는 매듭 짓는 연습이군요. 저 댓글 하나 쓰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잘 못하는데 소감 다 쓰니 매듭 짓는 연습 한번 한 것 같습니다. 하하, 또 한 주 열심히 하고 만나 뵙겠습니다. 병원도 갈 수 없고 상담도 할 수 없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멘탈 컨디셔닝 클래스. 지난 한 주는 신속함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듭 짓기가 과제였는데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계획이 탈한 것이 거의 없었어요. 현재 직무가 특별한 이슈 없이 제카파에 모두 가능한 것들이라서 상황적으로 도움받았던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루던 습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도 바로바로 설거지도 바로바로 쳐내는 과정에 유혹이 개입되지 않더라고요. 운동 시간을 아침 6시 10분으로 정하고 알람을 맞췄는데 주말 빼고는 거의 알람 전에 눈을 뜹니다. 이건 평소에도 그런 편이긴 한데 그 후에 운동하러 이불 밖으로 나가는 과정이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오늘의 컨디셔닝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뜻밖의 가족 얘기로 벽을 마주했네요. 선생님의 책을 읽다가 남편이 아내의 정신분석을 시도했다는 구절에서 내가 혹시 이 자세였을까? 가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였습니다. 명백히 아니라고는 못하겠고 가족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보고자 하는 노력은 조금 했었네요. 평소에 가족의 문제가 나의 일상을 침범하니까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제 일상 속에 혹은 아이에게 영향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을 그었다고는 해도 간섭하는 태도를 보였을 겁니다. 냉정하게 하면 냉정하다고 잔소리를 듣기도 했네요. 맡겼던 아이를 데리러 집에 가면 저도 모르게 집 분위기를 살폈고 분위기가 나쁘면 그중에 기분이 제일 나아 보이는 가족과 앉아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웃고 떠들고 오면 나름 즐겁기도 하지만 그러기 위해 애쓴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권리를 행사 중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행사한다고 생각했는데 너희의 그 분위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즐거운 기분을 망치지 말아라는 생각이 깔린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이 아니라 저는 그런 줄로 가족 눈치 꽤나 보고 있었던 이게 맞을까요 선생님? 오늘 컨디셔닝의 숙제는 저에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권리를 챙기고 있다고 말씀드리려다 컨디셔닝 끝나고 한참 생각하니 그 모든 게 아니었던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당장이 너무 힘들어요. 상담소까지 못 가겠어요. 디지털 정신분석원. 마지막 컨디셔닝에서의 가장 큰 소득은 활기의 개념입니다. 이 단어를 최근에 직접 말한 적이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회사를 한참 쉬다가 복직했을 때였는데 친한 선배가 그래도 집에서 살림하는 것보다 나오는 게 좋지. 솔직히 돈도 벌고 좋잖아. 그래서 제가 약간 고민하고서 답한 대답이 활기였어요. 돈은 집에서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사람들을 만나니 활기가 있어서 좋네요. 그 대화 후에 나는 사회적인 사람이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만 궁극의 목적에 이르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렴풋하게 느낄 때와 다르게 명확히 알고 나서의 행동은 분명 다르겠죠. 그동안 왜 그렇게 성취감에 애달아 했었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분야도 참 다양하게 책을 사대며 흥겨웠던 것도요. 시작의 에너지인 활기와 지속을 위한 운동, 끝으로 매듭 짓기를 생활에 잘 적용해 보려 합니다. 그동안 이들의 높낮이가 너무 달라 내적 갈등이 심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5주의 기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보겠습니다. 모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몸을 사리다가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 자기 보호가 과도하게 작동해서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늘 앉아서 근무를 하다가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시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발생했고 그래서 몸을 좀 사리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를 위한 것이죠.
이 상태에서 스스로에게 어떤 특별함 같은 것을 부여한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엄마들은 그것이 조금 덜합니다. 프로이트가 나르시시즘, 서론에서 출산이 여성의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더 빠르게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저에게 한마디를 더 남겨주셨네요. 병원에서의 도움이 한계가 있다고 정확하게 느끼게 된 계기로 컨디셔닝에 참가할 수 있게 되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PTSD 때문에 약 처방을 받아서 복용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런 변화도 느낄 수 없었고 차라리 제가 증상 설명을 위해 병원 방문 전 나름대로의 원인 예측과 정리를 하는 과정과 그걸 들어주신 의사 선생님의 경청 태도가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었던 기억이 이제서야 나네요. 최근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에 제가 사고를 대충 얼버무리는 특징이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방도 병원에서는 결국은 약물권이었는데 컨디셔닝 받은 매듭 찍기가 제 사고 습관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